하천이 있는 한적한 농촌의 모습인 이곳이 오늘 소개할 내용의 실험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마그네슘의 전이를 매설되어 있는 지점 근처가 아니고 몇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어떤 전이값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배관의 전이 측정을 하다가 무심코 배관이 없는 지점으로 진행하면서 기존 전극을 놓고 측정을 했는데 비슷한 전이가 계속 측정이 되는 경험을 하신 분 안 계신가요? CIPS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측정하면서 전이 측정을 시작해서 쭉 나가다가 배관이 없는 곳에 배관이 있는 줄 알고 한참을 측정을 했는데 전이는 계속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럴 때 배관이 없는데 어떻게 전이 측정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증까지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아주 똑같은 전이값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큰 범위에서는 비슷한 전이가 나옵니다. 영상이긴 하지만 직접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하려면 도심지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차나 사람이 많기도 하고 건물에 막혀서 어렵기도 하지만 이런 걸 다 떠나서 주변에 다른 배관들이 많으면 그 배관에 의한 IR 드롭이라던가 간섭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측정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배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현장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아주 한적한 곳입니다. 여기서도 간섭이나 다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심지보다는 정확한 실험이 될 걸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관은 하천을 건너서 이렇게 이미 매설이 되어 있고요. 하천 둑을 넘어서 여기에 측정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계속 배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에 매설된 배관은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배관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건설 단계에서부터 공을 많이 들인 현장인데 실험을 하려면 간섭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실험도 이 현장에서 많이 할 겁니다. 오늘은 이 측정함 안에 있는 마그네슘 양극으로 실험을 할 거고요. 배관이 이런 방향으로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은 배관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리를 재지는 않았지만 대략 200m 이상 떨어진 지점까지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측정함에 있는 마그네슘이 200m 떨어진 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전이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500m, 1km까지 해보고 싶었지만 전선도 그만큼은 없고 너무 힘이 들어서 200m까지만 했습니다. 200m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번 강의의 내용을 증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두 개의 전선 릴이 있는데 하나는 측정함에서 마그네슘 인출선을 끌고 오기 위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200m까지 기준 전극을 연결해서 측정해 나갈 전선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마그네슘의 전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먼저 마그네슘이 매설된 측정함 위치에서 마그네슘만의 전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선이 잘 안 보이는데 빨간색 선인 마그네슘에만 연결을 하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전이가 마이너스 1476mV가 나오는데 소모가 거의 되지 않은 마그네슘인데 계로 전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전이가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뚝방 위로 올라가서 200m 떨어진 지점까지 측정을 하기 위해 측정기와 장비를 세팅을 하고 한 사람이 전선이 연결된 기준 전극을 가지고 이동을 시작합니다. 편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기준 전극을 긴 막대에 연결을 한 겁니다. 약 30-40m 이동을 해서 측정을 했는데 마이너스 1476 측정함과 똑같은 전이가 나오는데 이건 우연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이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 이렇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은 우연히 일치하는 거고요. 계속 릴을 풀면서 가고 있습니다. 약 70m 정도는 되겠죠? 마이너스 1440mV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00m가 훨씬 넘어 보이죠? 전이는 마이너스 1490mV 정도, 측정함에서보다 더 잘 나오죠? 아마 측정함에서 측정한 전이는 측정함 안에 기준 전극을 놓은 자리가 말라서 정이 좀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한 것 같네요. 더 가보겠습니다.
길이 휘어서 사람이 안 보이는데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 부분을 생략을 하고 대략 200m 정도까지는 갔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440 정도가 나옵니다.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전위 분포가 나타나죠. 그럼 이걸 근거로 이 배관의 전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배관은 길이가 1.5km 정도 되고 다른 마그네슘은 모두 분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그네슘은 여기에서만 연결을 하고 전위를 측정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분리를 하면 배관은 자연전위인 마이너스 580mV가 나옵니다. 마그네슘만의 전위인 마그네슘의 계로전위는 마이너스 1576mV이고요. 마그네슘과 배관을 연결하면 마그네슘에서 처음엔 1mA가 넘는 전류가 나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관의 분극이 진행되고 전류는 줄어듭니다. 아직 완전히 분극이 된 건 아니지만 저는 20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측정을 시작했고 이때의 전류는 0.84mA입니다. 여기까지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하나도 연결하지 않은 미방식 상태의 배관의 자연전위는 마이너스 580mV이고요. 마그네슘의 계로전위는 마이너스 1576mV입니다. 마그네슘과 배관을 연결하면 처음엔 1.2mA의 전류가 흘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0.84mA까지 전류가 줄어든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배관의 방식 전위는 마이너스 1563mV입니다. 이 배관의 여기쯤에 아주 작은 피복 손상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배관의 전위는 방식 대상이 되는 피복 손상부가 아주 작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전위가 대부분 반영이 된 것이고 방식 대상이 아주 작음으로 해서 필요한 방식 전류도 아주 작은 겁니다. 그리고 몇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도 배관의 노출된 금속 부분이 아주 작기 때문에 배관의 분극 전위는 별로 반영이 되지 않고 마그네슘의 전위가 대부분 반영이 된 이런 전위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1563mV가 이 배관의 분극 전위는 아니지만 방식 전류로만 판단을 해도 이 배관은 피복 손상부가 거의 없어서 방식 전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배관이고 충분히 방식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식 전위와 함께 전류를 측정해 보면 이 두 가지 값으로 이 배관의 방식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고 조금 더 정확히 측정을 한다면 기준 전극을 5에서 10m 정도 옮겨서 전위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고요. 이때 기준 전극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측정함에서 마그네슘을 분리하고 측정했을 때 전위의 변화가 아주 미미하다면 이 배관은 충분히 방식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전위가 이 배관의 분극 전위는 아니지만 충분히 방식이 되고 있는 것이고 분극 전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전위를 이 배관의 전위로 기록하시되 지금까지 설명한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현장은 네이스 스탠다드에서 정의한 전기 방식의 세 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 기준인 IR 드롭을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 850mV보다 네거티브한 전위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